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아지겠지 기대를 항상 해보게 되지만 결국 이번 주도 여전히 어렵고 또한 답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더라고요. 내년에는 투자 환경이 올해와는 조금 달라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12월 마지막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투자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에서 투자에 참고를 해볼 만한 굵직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한국 시장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도돌이표였습니다. 월요일에는 1% 넘게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주 후반부에 발생을 했던 또 한 번의 정치적인 이슈로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그나마 2400을 깨지 않고 마감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외국인들은 8,3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심각하죠.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때문이라도 물량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투자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번 주도 매일매일 환율이 올라갔었고 이번 달 통틀어서 보면 한 달 만에 환율이 90원 정도 상승을 했고 이제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면 환율이 1,500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었지만 현재 한국 경기 상황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내수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내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예고를 해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미국과 금리 차이가 1.5% 벌어져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정치권이 정말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경제 관련해서 몇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분기 배당도 배당금을 먼저 확정을 하고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3월이나 9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주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배당 기준일이 3월 말이나 9월 말이 아니라 5월이나 11월로 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배당 관련된 공시를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거래세가 0.03% 인하됩니다. 원래 금투세와 맞물려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었지만 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세가 0.15% 적용되니까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분리배당 과세를 추진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배당 분리과세도 법안이 통과되어서 장기간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예고가 되었다 보니까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ISA 계좌부터 보면 금요일에 배당락이 나왔던 종목들 물을 좀 타보았거든요. JR리츠를 200주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를 50주를 매수했는데 두 종목은 물을 계속 타고 있지만 계좌 잔고를 보면 수익률이 변화가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하거든요. 여하튼 이 두 종목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JR 글로벌 리츠는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다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가격대로 내려오면 기계적으로 200주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던 가격이 2,830원이었고 금요일에 배당락이 나오면서 2,780원으로 주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780원에 다시 200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50원 단위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200주씩 계속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조금씩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1,8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물을 타볼 생각이었거든요. 역시나 금요일에 1,800원 아래로 내려왔길래 50주를 매수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00원 단위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50주씩 매수하는 패턴으로 평단가를 내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 두 종목은 저의 평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두 종목 때문에 계좌 잔고를 보는 게 조금 슬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 한 해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ISA 계좌가 올해 4년차이거든요. 지금까지 원금으로 8천만 원을 입금을 했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2천만 원을 입금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올해는 돈을 추가로 입금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계좌를 관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입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마지막 2천만 원을 입금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지 천천히 고민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미국 배당주들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세 종목 중에 미국 배당 커버드 콜하고 미국 나스닥 OTM은 수량을 조금 더 늘리고 싶기는 한데 미국 시장 상황과 환율을 조금 고려해서 수량을 어느 타이밍에 늘려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바이오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들도 내년에 하나 정도는 포함을 시켜보려고 천천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는 내년 초에 기말 배당 기준일이 결정이 될 텐데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비중을 조금 더 줄여볼 생각이고 그리고 타이거은행은 주가가 더 빠지면 50주 단위로 물을 타면서 수량을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좌를 보면 기아를 1,000원 단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10주씩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10만 3천 원에 주문 걸어두었던 것이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10주를 정리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삼성증권이 배당락이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약 70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물을 타기는 했는데 이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보유 기준일이었던 목요일에 주가가 48,0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배당금을 3,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주가가 4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45,000원으로 시작을 하길래 조금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더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거의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지다가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배당락을 대비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의 예상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삼성증권은 현재 4% 정도 손실인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수익이 나오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계속 지금처럼 1,000원 단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10주씩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 현대차도 본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비중을 조금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이 이제 수익률이 20%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비중을 조금 줄여두어서 이제 1,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일단 2,300주 정도는 더 덜어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조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이번 주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던 다우존스도 1.5%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2년 동안 줄곧 상승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적립식으로 매수를 시작할 텐데요. 다음 주에 배당금을 주면 그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JPQ와 디보를 일단 매달 2주 정도씩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해외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건보료 문제 때문에 금융소득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해외 계좌에서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매달 두세 주씩 소소하게 적금처럼 수량을 늘려갈 계획으로 잘 모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투자하셔서 2025년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주 즐겁다고 느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